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고 한복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한평생 한복을 만들고 한복의 멋을 전달하고 있는 한복 외길 인생 정인순 명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명장 정인순입니다. 현재 강주광역시 공예 명장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특허 3개, 디자인 등록 1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패션쇼 15회, 국내 전시를 50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방송이 이제 추석 특집인데요. 추석 특집을 맞아서 예쁜 한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명장님 추석 때 이제 어떤 일로 주로 이제 보내고 계시고 이번 추석은 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저도 한복 입고 가족들과 함께 성묘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집에서 손바느질 하다가 이렇게 밀쳐놓은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그쪽에 복식들을 이렇게 제작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할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이제 추석 때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동하기 어렵고 또 집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도 일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네. 예. 한복을 만드신 지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한복 외길을 쭉 걸어오셨는데 소감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도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고 일어나서 옷 만드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이 옷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생에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한복 만드는 것을 제 직업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뭘 하고 싶냐고 물은다면 저는 주저없이 다시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옷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각천을 활용해서 선을 만들고 색을 배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가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이 즐겁습니다. 예, 한복을 만들어왔던 인생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광주에서 명장님의 바느질 솜씨가 아주 유명합니다. 입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데 바느질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네. 이렇게 풍산 홍씨는 어머니가 바느질 솜씨가 아주 좋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옷을 예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친지들의 옷을 염색도 직접 하고 바느질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바느질을 하실 때 저는 밖에 나가서 놀기보다도 옆에서 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투리천을 가지고 소품도 만들고 소꿉놀이도 하고 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고 안 계시는 틈을 타서 제가 장롱에서 온단하고 번지를 꺼내서 그걸 재단을 해서 속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오시는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네가 정말로 만들었느냐 하고 이렇게 동네 분들이 솜씨가 제법이다 하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제 나이 9살 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침선의 끼가 흐르지 않았나. 그래서 바느질 재미가 그때부터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예,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바느질에 재능을 보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이후에 이제 한복을 쭉 만드시고 현재 지금 한복의 장인까지 되셨습니다. 이 한복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손재주가 어렸을 때 탁월하다는 소리를 좀 종종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강주시에서 운영하던 가내공업센터에서 공예품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출품을 했는데 한 150작품 중에 2명이 시장상이에요. 그런데 어린 나이였던 제가 그 시장상에 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부러움을 많이 받았으며 주위에서 그 손재주가 있으니 무언가 기술을 배워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뭘 배울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한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복을 처음에 이제 배우시고 또 시작하실 때 어려움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그것들이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저는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해요. 그래서 최고 1등이 안 되더라도 2등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 한복을 배우러 충장로에서 제일 큰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기가 죽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낮에 열심히 가서 배우고 저녁에 와서 집에 와서 반복 실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 되지 않아 한 2년 후에나 그때 독일산 비로드가 독일에 갔다가 그 간호사나 강부 그분들이 많이 사와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비쌌어요. 그 독일산 비로드 원단이. 그래가지고 멋쟁이 분들은 그 옷을 한 벌 정도는 꼭 가지고 있었어요. 그 70년도에. 그래서 그 옷을 가져오면은 기술자들이 다 놀래요. 그걸 잘못하면은 물어줘야 돼요. 이건 뜯을 수가 없거든요. 털이 그 비로드 털이 빠져서.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걸 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어요. 네. 이리저리 해보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 옷을 입으려면은 너무 그렇게 일거리가 밀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지금도 3대가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저는 어려움이 봉착되면은 그때의 정신을 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뭔 이상한 옷을 가지고 와서 아닌 것을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없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매사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한복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완성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명장님이 만드시는 한복도 명장님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명장님만의 한복의 특징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한복은 제작할 때 있는 장소에 따라서 그 고객의 처형에 따라서 원단을 선택하고 한 벌뿐인 차별화된 옷을 제작해 드립니다. 꽃과 나비 등 문양을 새겨 넣는다든가 깃과 소매에 배색을 디자인을 해서 넣는다든가 체형과 쓰임새에 따른 차별화된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객들이 제가 제작해 드린 옷을 다른 장소에서도 서로 알아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예, 이제 추석을 맞아서 한복을 제작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올 텐데요. 이 한평생 한복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혹시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분 있으면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식도 미뤄지고 폐백도 간소화되다 보니 한복 업계도 이렇게 주문과 문의가 뜸합니다. 그래도 평생 기억에 남을 분이 제게는 있다면은 베네딕토 교황님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5년 그분의 제자분을 통해서 제가 베네딕토 교황님 옷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겐 베네딕토 교황님 옷을 만든다는 게 큰 영광이죠.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한국의 아름다운 옷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시골에서 짠 무명과 자연 소묘를 천연 염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색은 녹차 염색하고 간물을 이렇게 해서 염색을 했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그 디자인을 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옷을 만들어 드려서 이제 그분께 전해드렸는데 후에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교황의 이제 한복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렸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교황님께서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셨습니까? 사진으로 보셨겠네요. 예. 그분은 서재에서 입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평일에는 교황청에서 나온 옷이 있대요. 월화수목금토로 해서.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 그것도 한국에다 그렇게 동양적인 것을 좋아하시지만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서재에서 주로 성경 보거나 공부할 때 이제 명장님께서 만드신 한복을 직접 입고 하시겠네요. 예, 그러고 또 그분이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천국에 가신 뒤에는 박물관에 전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옷을 만들 때 정성을 더 들였습니다. 네, 박물관에 그 옷이 전시가 된다면 정인순 명장님 작 이런 또 타이틀이 붙기도 하겠네요. 네. 예, 이제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 한복도 많이 제작하고 계시는데
그때 나름대로 이제 이 한복을 제작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만드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고객이 한복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돋보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때와 장소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원단과 색상을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 디자인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체형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옷을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형과 쓰임새에 따른 옷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이제 명량님께서 만드신 건데 저한테 어울립니까? 어떻습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셔요. 예, 감사합니다. 예, 2019년에 대한민국 한복 명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때 638호라고 지금 네.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러면 명장이 되셨네요. 네, 2019년도입니다. 예, 명장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명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이게 좀 말씀해 주시죠. 1993년 대한민국에서 유물복원의 최고 권위자이신 고 석주선 박사님에게 1년 정도 서울을 오가면서 제가 전통복식과 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박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의식주 중에 의가 으뜸이다. 우리 옷을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은 그 옷을 하는 것을 위해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항시 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굉장히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여러 패션쇼와 한복 잡지의 화보들을 싫다가도 제가 좀 더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나이에 제가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침선과를 이렇게 그 전문가 과정을 가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출토복식을 배우게 됐는데 400년 전 그 바느질이 얼마나 정교하던지요. 과학적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서울을 오가면서 새벽 첫차를 타고 쪽잠을 자면서 서울까지 가서 그 공부를 하고 오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했는데 그때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오늘의 영광이 있을 수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조들의 그런 옷을 연구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값지고 보람된 일인 것 같고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또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큰 감사를 느끼고 항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또 겸손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명장님께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복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명장이 된 이전하고 명장이 된 이후에 한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대신 알아봐주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진 양성은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명장이 되고 나시니까 부담도 굉장히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한복 전시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전시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많은 전시 중에서 2019년 예술의 거리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였는데 제가 그 한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궁중복과 사대부가복시, 출토복시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하면서 궁중복은 태조 이성계의 청룡포부터 해서 순종임금의 12장복까지 전시를 하였고요. 그 왕비의 치적이, 황후의 청적이 그 궁중복이 굉장히 오방색이 들어가서 또 화려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웅장하죠. 그래서 그 관객들이 너무 감탄을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훌륭한 전시를 강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극찬을 해주신 분들이 많고 5일 동안 전시를 했는데 날마다 보러 오신 분이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알아봐 주시니까. 그래서 타 지역에서 또 보러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수고로움보다도 보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다른 느낌으로 전시를 한번 더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한번 전시를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광고까지 해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선조들이 입었던 전통 복식을 재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선조들의 여러 가지 멋들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데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러 이제 그 선조들의 작품들 또 전통 복식을 전시를 하시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 있었다면 이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애착이 가는 옷은 김덕령 장군의 출토복 중에서 네. 백저 모시천리기예요. 그래서 가장 강주에서 유명한 출토복으로도 중요 무용문화재 111호 김덕령 장군의 의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출토복식을 직접 보고 손바느질로 재현을 해봤는데 김덕령 장군의 옷은 조선 중기의 남성복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한복의 아름다움과 멋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연구하신 분야가 출토복인 것 같습니다. 앞서 네. 이제 출토복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먼저 출토복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출토복식은 유물을 발굴하는 도중 유물과 함께 발견된 의복을 칭합니다. 네. 저는 그 출토복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복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스러워요. 그래서 한복을 연구하면서도 저는 그 출토복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작품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출토복 복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출토복 복원을 통해서 이제 한복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손님들 마음에 들게 해서 예쁘게 해서 이렇게 손님이 많아지면 수입이 나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제가 출토복을 400년 전 이응회 장군 국대에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는 거기가 그 출토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요. 그리고 현대적이에요. 오히려 더 그 면 구성이라든가 색 배색이라든가 그런 것도 현대 한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복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출토복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걸 시작하면은 굉장히 진도가 빨라요. 이해력도 빠르고 그래서 네. 저는 후배들한테 그걸 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백 년 전에 유물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출토복을 그걸 다시 또 재현하는 그래서 그걸 한복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출토복을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재봉틀을 쓰지 않고 앞서 이제 손 바느질을 통해서 출토복을 복원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손 바느질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원이라는 의미는 원래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예. 출토복식의 형태와 기법을 그 당시 것으로 그대로 되돌리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고 유물에서 나온 그대로를 제작을 해야 그 원본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출토복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제작 방법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출토복을 할 때는 그 역시도 손바느질로 되었지만 저는 재봉틀을 쓰지 않고 손바느질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예쁜 또 한복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가져오신 한복을 좀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복 좀 소개해 주시죠. 이건 네. 지금 한 3년 전에 유물이 발굴됐다고 해서 제가 경상도까지 갔습니다. 이게 강해군의 왕비 유씨 옷이 부처님 복장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디자인이 요즘 입어도 손색이었어요. 예, 400년이 그러네요. 넘었는데도 그래서 이 옛날 옷이 이 면 구성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의 특징은 이 안기새가 왕비 유씨 명의가 써져 있습니다. 지금. 네. 거기 옆에 이제 한자로 써져 있네요. 예, 예. 병자년 이렇게 예, 병자년. 써져 있고요. 유씨 왕비 명의 천연 염색을 하였고 해서 이렇게
이 옷을 해놨더니 손님들이 몇 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네. 해서 갖다 입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입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예, 그런 예. 디자인 색감이네요. 해인사 이것도 복장소에서 나온 유물인데요. 요선천릭이라고 합니다. 요손 요선천릭. 천리. 예, 예. 근데 그 미소년들이 입었다고 그 저기 나오거든요. 예. 복식사학적으로는. 근데 예. 요즘 이 옷을 가지고 젊은 세대들 신한복을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우리 선조들 보니까 참 한복을 예쁘고 너무, 예, 디자인도 정말 잘해서 입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다음 옷 좀 너무 소개해 멋있어요. 주시죠. 여아가 입었던 한 7, 8세 된 여아 옷인데요. 이렇게 색동을 조각을 했으며 이렇게 겉섭 부분에도 조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번 추석이라든지 명절에 입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참 예쁘네요. 곱고요. 예, 어린아이가 입으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돌쟁이 네. 그 남하의 저고리 위에 입는 마고자입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왕자가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색깔까지도. 그러면 이제 출토복이면 그 출토했을 때 그런 색깔도 이미 그 출토복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네, 다 지어내냈다는 출토복도 얘기죠? 네.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만들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옷은 제가 이제 그 유물을 가서 그 귀한 유물을 본다는 것도 굉장히 그 자랑스럽고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연 염색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그 선찰사라는 절에다가 한 벌을 기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는 대신 이제 걸어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 옷을 보고 가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수백 년 전에 그 무덤에 있던 옷들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무덤에서 나온 옷들도 네. 거의 상태가 좋은 옷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옷은 부처님 복장이라는 게 부처님 저도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그 불상 아래가 그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귀중한 걸 거기다 넣고 이렇게 막아요. 뭘로 막는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니까 훼손이 하나도 안 되겠죠. 바람도 안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옷이 그냥 뭐 얼마 되지 않는 옷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 유물도. 그러면 이제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걸 꺼내서 보고 다시 이 전통 한복으로 이렇게 네.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복장소에서 나왔던 옷은 그 박물관에 전시가 그대로 되고, 네. 이제 제가 만든 옷이 그 선찰사라는 절에가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저 옷 하나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귀중한 그 자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복에다 응용을 하면은 그 요즘 신한복에다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겠네요. 한복을 배우실 분들은 이렇게 출토복을 공부를 한다면은 젊은 세대들이 무궁무진히 발전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수요가 좀 부족해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한복을 많이들 젊은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복은 이제 우리의 전통 옷이지만 안타깝게도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장님께서 보실 때 한복이 우리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한복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한복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가 한복을 계승해야 되고 전통 복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복을 어필하는 것과 연계가 되겠죠. 젊은 친구들이 한복을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게끔 디자인을 대중화시키고 보급하는 것이 의류 시장에서 한복이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복을 꾸준히 개발하여 일상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복을 좀 배우고 싶다, 특히 한복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인순 명장님이 갖고 계신 후진 양성 계획에 대해서 좀 이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인턴을 채용하여서 이론적 설명과 함께 도제식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시대가 지날수록 한복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이렇게 강주에는 한복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장 교실을 운영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배우면은 이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이제 대학에 보면 의류학과, 의상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복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던데 그분들이 후진을 좀 양성해 내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광주 전남 소재의 여러 대학에서 한복 실기 교육을 시키고 있고 네. 또 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서 산업체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 시키고 있는데 이 정도 시켜가지고는 수요가 조금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광주에도 한복 학원을 하나 배울 곳이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문의가 와요. 이렇게 네. 해서 한복을 배우고 싶은데 없다고. 그래서 아우 미안하다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제가 이렇게 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한번 조성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로서 또 역할도 하고 계시죠? 네. 예. 대학에서 이제 또 여러 그 기관에서 한복 만드는 과정들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예,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뭐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로 산업체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배우는 그 두 분이었어요. 근데 네. 굉장히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니까 진도도 빠르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제가 소품 만든 것도 가르치고 또 처음에는 아이 옷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 미니어처도 가르치고 네. 해서 이렇게 응용하는 걸 가르쳤는데 그때 공모전이 있었는데 제가 가르친 것을 이렇게 응용을 하더니 공모전에 출품을 했는데 상당히 큰 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람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고 해서 제가 그 가르친 곳이 또 한 곳은 한지를 제작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복하고 한지는 접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더욱더 제가 열심히 가르치려면 제가 실습을 먼저 하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이제 후진도 양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그동안에 이제 제자들 양성하는 과정 속에서 기억에 남아 있는 제자가 있거나 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자도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솜씨가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네. 근데 한 분을 얘기하자면은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애들은 어리고 또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하는데도 그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서 저희 공방에 날마다 와서 배웠는데 이렇게 해서 공모전에도 나갔고 이렇게 여러 자격증도 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작은 공방을 이렇게 차려서 손님이 많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 아이돌 가수가 공항 패션으로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복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유명인들이 개량 한복이 됐든 일반 한복이 됐든 좀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한복이 예스럽고 불편하다는 그 고정관념이 젊은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한복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주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한복이 있으며 젊은 층이 신한복에 대해서 선호하고 긍정적인 이유는 다른 옷과 매치시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간편하고 또 방탄소년단이 공항에 나오면서 생활한복 저걸 입고 나오는데 그 한복하고 한복으로 해서 현대적인 미를
우아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복의 불편함을 개선하면서 우리 우아함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 얼마나 좋은 옷이 될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옷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예, 한복 홍보대사로 또 역할도 하셨고 활동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명장이라면 누구나 이제 한복 명장이기 때문에 네. 홍보대사가 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저희는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하고 연계돼서 충장로를 이렇게 애국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애국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한복 소품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2층에서 입어보고 사진도 찍게 해주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복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제가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 때 한복을 못 입고 그러면 제가 새로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있는 거 샘플 해놓은 것도 이렇게 해서 한 벌씩 주고 명절에도 이제 한국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계속 입으시라고 얘기를 해주면 알았다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마스크 제작도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동구청에서 그 대구가 한참 그 코로나가 심할 때 마스크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참할 기회가 있는데 전화가 왔길래 아이고, 당연히 해야죠. 제가 가진 달란트를 이럴 때 안 쓰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조금 내서 만들어 드렸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 보내고 나머지를 그 수고하는 같이 일한 분들한테 제가 만든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이걸 줄라냐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마스크에도 조금 넣으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한복은 대여해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직접 제작해서 입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또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복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복을 쉽게 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그 대여를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요. 그냥 이렇게 보지 않고 주문을 했다. 직접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은 직접 보고 입어보는 것이 낫지 않냐. 그리고 요즘 저렴한 온단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복집들이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여 옷값에다 조금만 더 플러스를 한다면은 또 맞춰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복이 일회성으로 안 입은다고 하지만은 입을 장소가 있거든요. 명절에도 한복을 입고 이렇게 분위기도 살려보고 그 사진도 찍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복을 대여도 물론 좋고 대여하실 분은 하시더라도 또 맞추는 것도 저렴하게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복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분이 장인 정신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한복 장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치관, 철학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는지 좀 이게 말씀을 해 주시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에게 익숙한 패턴과 자신의 생각에만 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고집과 아집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안주하는 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인 정신은 기술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실력을 갈고 닦아 연마하는 것이 필수적인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복 명장으로서 여러 가지 또 앞으로 계획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 이루고 싶은 꿈이나 계획이 있다면 이게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재까지 제가 그 복원한 작품들도 많고 또 궁중복, 일상복에서 저는 박물관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와서 한복에 대해서 접하고 전통복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싶으면서 이렇게 또
여력이 되지 않는 친구들에게 장학금도 주면서요. 후진 양성에 힘쓰고 싶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시청자들에게 한가위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전적인 미래란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복식인 한복 문화를 자긍심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가오는 한가위에 가족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추석을 보내면서 한복 문화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멋 그리고 한복의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끊임없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